내란범들 결심 공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마음이 편한지 계속 뭐 지금 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대. 그러니까 졸기도 한다. 열받네 진짜. 이제 뭐 존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 구형을 받을 내란범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가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네. 예,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범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내란의 법정형.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구형을 오늘 있죠. 맞이하는 날이니까 네. 내란 범죄자들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단순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중요 임무 종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내란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지금 보고 계시는지 주목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재판을 따로따로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병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 휴전기 없이 또 매일 잡아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던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윤석열이라든가 김용현 측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하지 않고 다 증거 능력에 동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형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이 마땅한데 사형으로 가야죠. 예, 지금 뭐 느낌으로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서 그 느낌 버리고 오셨어요. 왜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네, 이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형 네, 자체만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선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형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느낌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다 무기 쪽을 얘기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거는 바람 잡는 누가 있나 보네. 사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혼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형으로 해야 된다. 이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장 그렇죠. 무거운 걸 해야죠. 예, 감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도 정말 국민들을 아이고 위대합니다. 참 지겨운 정말 애썼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전까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기현 애썼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게. 예. 국민들이 애쓴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늘 제가 약간 이어서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네. 아니 우리가 형벌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형벌의 목적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욱 씨가 곽수산 씨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처벌이 없으면 계속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형을 선고를 했다. 이러면 다시는 안 때리겠죠. 그렇죠. 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게 그렇지. 특별 예방입니다. 재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특별 예방이고요. 네. 일반 예방은 뭐냐면 그걸 보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람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일반 예방입니다. 그게 일반 예방이야.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두환이 한번 내란과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일반 예방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정확합니다. 말았어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무기징역형이 나왔었고 그런데 사면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 형벌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은 그대로 가고 무기징역형이 아닌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든지 사면이나 가석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때 했던 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방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정확하다. 이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뭐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자기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 체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데 다시 계엄할 수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은 내란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전히 추종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윤호개인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죄를 판결을 한 뭐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것을 또 선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해킹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되고 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실제로 법원에 윤호개인들이 다 몰려갔어요. 아, 맞습니다. 갔어요? 네, 실제로 사진 있죠. 야. 다 몰려갔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한마디도 맞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경찰 출신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아까 오늘 그 내란 범죄자들 중에 목현태 약간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목현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국회 경비대장. 예, 국회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25시 50분에 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랑 오신택 경찰입니다. 오신택이. 네. 이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가 법정에서 드디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녹취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이제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에서 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회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알아봐달라고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니 지금 어디에 의원들이 예. 어디에 를 받았다고? 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명두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예. 와, 경찰도 놀랍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거짓된 논리를 개발했던 게 국회 보호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라는 게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와, 당시에 저런 통화를 주고 받았던 거니까 받은 실제로. 거야. 국회의원도 다 차단하라는 거야. 국회의원 차단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는데 네. 그 녹취를 우리한테까지 들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봤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우리가 다뤘죠. 네. 그런데 드디어 그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육성이 등장했습니다. 계엄의 밤 때 윤석열이가 곽종근이에게 야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러자 곽종근이가 이상현 특전사 여단장에게 지시합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1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예, 당근. 이대장입니다. 자, 예, 여단장님.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와.
완강하네 그냥. 할 수 있겠냐도 아니고 부셔서 끄집어내. 이상현이 저놈 국회 나와서 울었던 놈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면담도 이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고요. 자기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부하들에게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 메모한 것들, 상황실 일지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록하는데 연필이 아닌 일부러 이제 왜곡되고 이제 또 고칠까봐 이제 볼펜으로 다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던 일 공수 여단장이죠. 와. 이상현. 근데 조금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네. 와. 그래서 끔찍하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제일 먼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보직 해임도 가장 빨리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는 정리를 빨리 했던 편입니다. 네. 근데 김영기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녹취만 보면은 김영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얘들아 가자까지 예.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게 거짓 보고였다라는 건가요? 네. 그냥 거짓 액션. 예. 그래서 아니 거짓 액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명령이 내려 떨어지니까 따르려고 하는데 차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지휘관은 없었는데 물론 뭐 수방사의 그 조상현 대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렇습니다. 후속 부대들이 올 때였거든요. 거긴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현장 지휘관에서 딱 현장에서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수방사에서 헬기 47분 지연시킨 경우는 네, 김문상. 예, 김문상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임무의 목적,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위치 이거를 통보를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텼던 건데 조종래 정작 그 부장. 육군본부 정작 부장이 박한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수방사 이제 작전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계엄사령관 지시니까 서울 상공 열어. 그래서 이제 47분이나 지연시켰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이 전화하고 작전일 때 이 명령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 이 장군들은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따르고 나서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명령 수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듣고 나서 바로 스탑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의 반박 논리가 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뭐 끌어내라고 한 적 없고 무슨 뭐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형은 사형이 아닐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사형이 아닌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요거는 그래도 요러한 이유로 뭐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형이고요. 네. 주위에 이제 그 취재를 해 보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한 몇몇 사람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역시 뭐 똑같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의 논리인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실탄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우리 군법무관으로 군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때 그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그 난리가 나는데 지금 전쟁이 날 뻔하고 많은 국민이 다칠 뻔했다. 이건 네. 사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네, 전달한다는 것이 네.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국민의힘의 조강한이라고. 조강한. 이 사람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해서 탄핵 반대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피 한 방울. 총알 한 발 안 쐈는데 이게 무슨 2시간 그리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네. 이게 무슨
탄핵감이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주장들이 꼭 그거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고, 그러면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찌됐든 뭐 국민들이 다 나섰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이게 해제 의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막았죠. 예, 국민들이 이제 다 국회의원들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많이 성공했으면 어떡했을 거냐 이거. 그렇지. 성공했으면. 네.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내란이라는 거는 결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시행이 됐죠. 시도. 아니 실행이 실행이 됐죠. 실행한 거잖아요. 실행을 한 아니 실행이 어찌됐든 됐죠. 과감하게. 이런 네. 상황을 만일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다 하지. 지명직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해 한 방울 그다음에 총알 한 발 안 쏘은 걸 2시간 밖에 안 한 거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어떻게 탄핵을 시키느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논리를 부풀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그래서 네.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사면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란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 온전히 살아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전두환도 사면을 사면됐죠. 받은 거잖아요. 2년밖에 네. 안 살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석방도 안 되게 해야 돼. 윤석열이 저도 그래서 사면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예. 전두환을 꿈꾼 건 맞아요. 전두환이 저렇게 그 활기치고 그 내란 이후에도 그 얼마 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연희동에서 그냥 룰루랄라 살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을 꿈꿨던 거예요. 윤석열이 그걸 보면서.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상 유혈 사태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란죄 포인트입니다. 구성 요건에는 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되는 거고 네. 폭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당시에 폭동의 개념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을 했고 광의라는 것은 당시에 그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광의의 폭동이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내란은 군경이 실탄을 들고 국회에 침투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죄 성립을 하고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 그 사형을 왜 구형해야 되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어제 내란 특검에서 어제 3시에 모여가지고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예, 회의를 그 했다는 부장검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사형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 아마 그랬던 이유는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한덕수 구형을 할 때 15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의 제명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예요. 그러니까 방조는 필요적 감경이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방조가 있는데 2분의 1 감경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는 그럼 30년 생각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이 처음에 한덕수 구형할 때.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특검도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공판검사들 구형할 때 보면 현장에서 막 구형 올리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 어제 그 구형에 대해서 부장검사 이상 특검보들이 사형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피고인에게 감경 사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겨야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란 특검이 이번에 구형을 할 때 저는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네. 자,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기 이런 조건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아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인지도가 낮은 것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국회 경비대에서 해야 할 일은 딱 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 청사 관리, 청사 보호입니다. 청사 경비와 그다음에 국회의장 경호입니다. 국회의 청사를 경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은 쫓아내버리고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러 온 계엄군은 들여보낸 거죠. 네. 그거는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둑은 들여보내고 집중 쫓아낸 거나 똑같잖아요. 아. 완전 반대적인 역할을 그래서 했다. 많이 놀라는구나. 야 보호가 아니고 그렇죠. 계속 보호가 놀라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보호를 하는 건데 그러지 아. 말고 쫓아내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녹취에는 안 나왔는데 의장 경호와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회의장도 막으라는 겁니까? 맞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막으라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 경비과장이 서울청 경비과장이 일단 통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5분 네. 뒤에 오는데요. 통제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아찔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서울청의 수뇌부라든지 경찰 수뇌부는 전부 계엄군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소통이 다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회의장의 위치가 노출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5분 뒤에 옵니다라고 했고 어디로 옵니까 물었으면 당연히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은 국회의장을 잡으려고 막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더라고 근데. 지금 상황이 노출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경호조가 아니라 밀착 감시조로서의 역할을 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비대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국회 경비대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휘 또는 국회 사무처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알고 있더라고. 5분에 뭐 어디로 온다 이런 내용이 그게 뭐 근데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알고 있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의 하는 역할이 국회의장의 경호입니다. 그럼 국회의장 팀이 지금 얘네들이 계엄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보를 줬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 지휘를,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고 있는 목현태 경비대장이 그걸 갖다가 그 계엄군과 연락이 되는 그 서울청에 있는 고위 관계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목현태가 저 통화 보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네. 요건 감경 사유가 좀 됩니까? 놀라는 거. 근데 감경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오히려 겁니다. 또 가중 그렇죠. 처벌 대상이에요. 가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가 유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 또 고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놀래야 되네. 저건 가중 대상입니다. 유죄 사유죠. 유죄 사유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 인생이 저기서 끝나잖아요. 하나에 딱 끝나. 예, 왜냐하면 지금 영상만 보면 목현태는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요. 거기서 막았으면. 한마디면 안 그런데 됩니다. 김영기 같은 선택을 했더라면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됐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니네 장난해? 난 못해. 그렇지. 이렇게까지 갔으면 영웅이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무섭잖아. 왜냐하면 이게 계엄이 성공했는데 내가 막았어 봐. 그럼 나는 사형이잖아요. 그럼 맞잖아. 당시의 상황으로 봐야 돼. 당시로. 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난 버럭했겠지. 장난치냐 이 새끼들아! 우리가 이러려고! 아니지 계속 물어봤겠지. 아니 다 막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다 막. 아니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딱 끊어야 돼요. 뭐라고요? 저를 뭘로 보시고 자꾸.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요. 저희는 사형 구형을 같이 기대하는 것으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어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결심을 오는 13일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은 앞서 어제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선 특검 측의 구형에 앞서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 시간엔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도 듣기로 했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마치 선수를 교체하듯 차례를 바꿔가며 8시간 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김지희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의 의견 진술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변호인들 간의 협의 끝에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됐고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까지 듣고 일단 어제 시작된 공판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도 화요일에 공개될 전망입니다.